예, 오늘 이모경 의원님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정말 많은 대중 문화 예술인들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새 정부의 대중문화 예술인이 바란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 아주 소중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강유정 위원장님과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도 다 한자리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책 제안을 저희가 아주 무겁게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직능본부장으로서 또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원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는데요. 또 여러분이 제시하는 그런 제안 중에서 또 혹시 복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또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 콘텐츠 정말 뭐 K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여기 장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정말 자리를 잡았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피켓에서 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우리 아빠 이모경 의원님이 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문화예술계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온 만큼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그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먹사니즘도 얘기하지만 잘사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는 잘사니즘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냥 뭐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잘사니즘이라 하는 것이 거기에는 반드시 문화가 들어있고 또 그 문화예술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정책 제안들을 잘 받아 안아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저 잘 아시죠? 저는 과거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비던 핸드볼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모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웅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저보고 실현자협회에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실현자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제가 실현자협회의 저작권법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실현자협회에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법도 통과시킨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우리 실현자협회의 저작권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새 정부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 정책 간담회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남인순 우리 직능본부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문체위에서 함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특히 되게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연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문체위에서 저와 함께 당당하게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모범생 의원님들입니다. 우리 조계원 의원님, 또 우리 이기원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분홍 립스틱이라는 연극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 보기를 제가 현역 그 선수 플레잉 감독 할 때부터 영화 보기를 했었고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게 했었습니다. 그 운동했던 사람들의 우리 일반인들의 편견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선수들에게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게 했고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선수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 취미가 영화 그리고 연극 그리고 뮤지컬 같은 거를 보러 다니는 게 제 취미 생활의 문화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분홍 립스틱을 봤어요. 그 분홍 립스틱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연극? 네, 맞습니다. 정혜선 선생님이 진짜 누가 보면
저보다 더 젊으실 정도로 그 생각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강명에 붕괴 사고가 있어서 가지 못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연극을 보러 갔었습니다. 직접 티켓을 구매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혜선 선생님의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정혜선 선생님 같은 우리 예술계에 산 증인이 있으니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브라운드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적 그리고 세대 격차를 떠나서 진짜 함께 존중하며 이분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혜선 선생님 옆에 계시는 우리 정한영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5대 국회의원이셨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 먹어서 내가 역할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나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 우리 진짜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나오셔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저랑 함께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였지만 이 단체들을 이해하면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새 정부의 대중예술인들이 바란다 이 오늘 토론회를 하기 전에 오늘 현장에 계신 모든 단체장님들을 제가 한 번씩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음악과 관련된 우리 오늘 음악과 관련된 음반협회부터 추가열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회장님들이 오셨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과 관련된 단체들을 다 만나보고 또 우리 또 탤런트들 또 실현자협회들 또 작가협회들 우리 보좌진과 함께 다 확산세를 넓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서로의 의견차의 충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이거를 뭉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이모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포츠 출신이 무슨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겠어? 처음에는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를 찾아오시지 않는 게 실수일 겁니다. 저는 저에게 두드려주는 문을 계속해서 열려있는 문을 두들겨 주시면 저는 끝까지 그거를 성과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은 미세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문화예술계는 야당 대표 죽이기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 숨쉬었고 몰두하는 동안 대중예술정책은 퇴보되어서 여전히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문채희 우리 의원님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일을 하러 22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2대에 들어오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일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작년 12월 3일 이후에는 강화문에서 넉 달간을 차가운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이 끝난 후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되는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작되게 된 6월 4일부터 시작되게 되면 여기 계신 우리 문채희 의원님들은 현장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들과 함께 진짜 더 이상 블랙리스트가 없고 공정한 세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진짜 반영시키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들을 잘 경청하고 6월 3일 이후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울이 비틀어지지 않고 딱 중앙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문체위 의원님들에게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일을 해주실 우리 문체위 의원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들 잘 듣도록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는 문화예술 정책 협약서를 관례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문화예술 정책 협약식을 우리 남인순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맺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정책 협약을 맺은 만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그런 문화체육관광위원이 되고 관광위원들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중문화예술계의 주요 정책 제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 정재용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를 위한 입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K콘텐츠 강국을 위한 창작자 보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창작자연대는 지난 여름 방송작가협회, 방송실현자권리협회, 영화감독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독립PD협회 등 5개 단체가 연합하여 출범했습니다. K콘텐츠 창작의 일선에서 뛰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나간 듯 보이는 K콘텐츠의 창작 생태계가 곧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지상파 등 방송에서 OTT 등 인터넷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오징어 게임, 더 골놀이 등 한국에서 창작한 OTT 오리지널 작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OTT는 한국의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제작사들 역시 창작자인 저희 작가, 배우, 감독, PD에게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절 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방송 작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OTT 오리지널 작품을 집필한 작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창작자에게 저작권은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빼앗기는 부당한 계약을 강요받지만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의 행포에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작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는 답변이 돌아오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배우 등 실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3%가 모든 권리를 제작자나 OTT에 양도 또는 영구히 기속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출연자의 성명, 음성, 초상, 기타 자전적 자료 등 사용 권리까지 양도한다는 답변도 92%나 됐습니다. 출연하는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연기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 영화계 역시 어렵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는 감독이 제작사와 저작권에 관한 특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감독 혹은 PD가 저작권 특약을 맺는 경우는 고작 9.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제작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약 체결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각본을 집필하는 시나리오 작가들 또한 관행적으로 저작을 양도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나 OTT와의 협상에서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매출이 약 47조 원, 영업이익은 약 9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영화, 예능에 이르기까지 우리 K 콘텐츠 덕에 넷플릭스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한국의 창작자들은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K 창작자들은 농사를 지어 풍작을 거두고도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하고 일당만 지급받는 소장농이나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능한 작가, 감독들은 더 이상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 없을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라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한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유럽, 남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작가조합과 연기자조합이 파업을 한 끝에 OTT 등 제작사가 창작자에게 넷플릭스에서 회전하는 만큼 재상영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절 계약을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봉준호 감독의 경우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옥자를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상영할 경우 재상영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품인 옥자를 한국의 넷플릭스에서 상영할 경우 여전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는 OTT 플랫폼으로부터 자국의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성공할 경우 보상을 받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의 감독, 작가, 연기자들은 넷플릭스 등 OTT와 협상을 통해서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 등 OTT가 저작권을 독점하더라도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저작권이 있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그런데 웬일인지 저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의 창작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계약 시 지급되는 집필료나 출연료, 연출료 등 창작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시장에 공개된 후에 그 뒤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례적이고 후속적인 대가를 의미합니다. 풍작을 거둔 농부가 그 대가를 보상받듯 창작자들이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저희 저작권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 창작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 기속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모두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저작권법 제100조 1항 및 제3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글로벌 OTT가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우리 창작자들이 저작권 특약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보상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K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미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유럽과 남미에서 우리나라 창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인의 경우에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감독과 작가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넷플릭스 스페인을 통해서 봤을 때 스페인의 정당한 보상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보상금을 우리나라 창작자들이 받으려면은 스페인에 있는 저작권 단체와 우리나라 저작권 단체가 계약을 맺어서 그쪽 저작권을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가협회도 협상을 맺어서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상호 위임 계약을 맺어서 스페인에 발생하는 정당한 보상금은 우리가 받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스페인 작가들의 정당한 보상금을 우리가 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저작권 단체들은 너희들은 뭘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해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금을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입법이 시급히 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K 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모두 강제로 양도되더라도 그 콘텐츠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의 창작자들까지 이미 보장받고 있는 정당한 보상 청구권이라는 보호 장구를 우리 대한민국 창작자들도 장착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 콘텐츠를 지원해 5대 문화 광고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창작자들은 앞으로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K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K 콘텐츠의 발전과 연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1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작가협회 이사장님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또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대중문화예술단체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K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연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책 제안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단순히 연기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를 떠나서 카메라 밖에서 수천 번의 리허설을 가지고 또 이름을 빛내지 못한 연기자들을 재조명하고 또 음성 연기자로서 항상 묵묵히 우리말 지킴이로서 살아오고 있는 880여 분의 성우분들 그리고 항상 국민의 희로애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희극인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해 주시는 우리 무술 연기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먼저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우리는 세계가
감탄하는 K 콘텐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4억 9천만 달러였던 방송 콘텐츠 수출액은 2023년 약 6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 뒤편에선 연기자의 대다수는 여전히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꿈을 위해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성장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연기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방송 1회 출연료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연기자가 전체의 66.2%에 달하며 출연료 양극화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일 드라마 최고 최저 출연료 차이는 평균 965배입니다. 최대 6,000배에 이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산업은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시켜 왔습니까?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계십니까? 이제 K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기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다음 3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기자 최저 출연료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둘째, 글로벌 OTT 사업의 사업자와의 사용자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셋째, 출연료 미지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책별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고 있는 정책은 연기자 최저 출연료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연기자들의 출연료 양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동일 드라마 1회 출연료 기준 최고 출연료와 최저 출연료의 금액 차이는 평균 965배입니다. 최대 6,00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00대 대기업의 평균 임금 격차가 15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기자 간 소득 불균형의 심각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회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연기자의 2023년 출연료가 2021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회당 1,000만 원 이상 받는 연기자의 출연료는 42.8% 증가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구간을 제외하면 인상률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기자의 출연료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년 방송 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 중위소득은 903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493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방송 연기자의 평균 수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온전히 출연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기자들은 촬영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기자들이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면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생계 유지는커녕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방송 1회 출연료로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연기자가 무려 66.2%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전체 연기자의 3분의 2가 넘는 이들이 100만 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느 직업을 보더라도 동일한 직업군 내에서 이처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 임금 분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연료의 양극화 문제는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연기자들이 최저 생계비마저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직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기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출연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창작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자가 최저출연료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헌법 23조 1항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4조는 생산거나 업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같은 콘텐츠 제작 강국에서는 이미 연기자 최저 출연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배우조합 색-애프트라 같은 경우에는 역할별, 프로그램 종류별로 세분화된 최저임금 체계를 구축하여 연기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출연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입니다. 연기자 단체와 제작사, 방송사, OTT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가칭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의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기자가 최저 출연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연기자간 극심한 출연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고 실질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연기자들이 기본적 생활 보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연기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는 곧 K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할 두 번째 정책은 글로벌 OTT 사업자의 사용자성 확립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는 K 콘텐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제작 시장의 구조를 크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출 이후 대다수 연기자들의 처우는 오히려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글로벌 OTT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전략은 제작비 급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넷플릭스처럼 거대 자본을 가진 회사 외에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는 경쟁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를 높게 책정하기 시작했고 이는 고스란히 기존 방송, 영상 제작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라마 제작 편수가 감소하고 제작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연기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넷플릭스는 촬영 일수가 많고 노동 강도가 높은 작물로 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회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방영 횟수에 따라 출연료를 받는 연기자들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단체 교섭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물 한번 먹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단지 사용자 콘텐츠 송출 서비스만 운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캐스팅, 제작비, 운영 등 작품 전반에 걸쳐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연기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은 공정계약, 출연료 인상, 불법 관행 근절, 촬영 현장 개성 등을 위한 넷플릭스 코리아의 수차례 단체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넷플릭스 코리아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상 제2조에 제정하여 OTT 플랫폼의 사용자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단체 교섭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박수가 나와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슬픔은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단일 대우로 나가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을 통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기관이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불공정 계약 및 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단체 교섭을 통한 OTT의 책임 소재를 강화하고 연기자의 권리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TT로 인해 왜곡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생태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출연료 미지급 및 지연 지급 방지 대책입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지연 지급 사태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너 믿는다,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스프릿 핑거스, 넘버스, 행복 배틀, 사랑한다고 말해줘 등 수많은 작품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는 단역부터 주연까지 배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경험이 3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유도 모른 채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2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출연료를 미지급, 지연 지급한다는 사례 역시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출연료 지급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제작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연기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후 캐스팅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문제를 쉽게 제기하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는 출연료를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 제작 자격 제한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에 연기자를 위한 전담 법률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소액 출연료 체불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출연료 지급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출연료 산하 문체부 산하에 지급 보증 기금을 설치하여 각 방송사 및 OTT 사업자가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후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금에서 적립된 기금에서 출연료를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출연료 선지급 또한 분할 지급 제도, 방송사 OTT가 제작사의 출연료 지급을 책임지는 연대 보증 제도를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 업계에 만연한 임금 및 보수, 미지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무책임한 제작 관행을 근절하고 연기자의 정치적 안전성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 환경의 지속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연기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이 세 가지 정책, 최저 출연료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성, 글로벌 OTT 사업의 사용자성 확립, 출연료 미지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에서
우리 새 정부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바란다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려가기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신 이모경 위원님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준비. 이모경 위원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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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K-팝 음악 저작권,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가 저작권 단체들이 모여 있는 국제기구의 이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보상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 같이 싸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저희가 사실 OTT 대응이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창작자들이 그 수많은 기간, 저희 놓쳐버린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럽 지역 그리고 한국 지역에서 저희가 원하는 법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었던 거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창작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큰 사실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될 때 과기정통부에서 창작자들에게 의견을 사실 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인공지능 관련 이슈들을 다룰 때 저희는 사실 계속해서 참여해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회의에서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회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정작 과기정통부가 그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낼 때 저희의 의견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창작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빠져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라고 자축을 했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 정부 준비 단계에서부터 창작자 보호의 원칙을 같이 좀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창작자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원칙을 좀 같이 천명해 주시길 바라고, 세부적으로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실 뭔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달라거나 새로운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작권법, 국제 조약들이 보장하고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저작물 학습에 이제 보통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로움을 이제 없애기 위해 가지고 면책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면책 규정이 과연 필요할까요? 저희와 가장 유사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공정이용과 관련된 법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TDM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이것만 보더라도 간단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기술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고 저해하고 있는 게 과연 저작권이고 우리 창작자들이 맞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TDM 면책 규정의 도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저작물이 이용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작물이 이용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으로서 의무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취지입니다만 입증 책임을 전환해 주십시오.
침해가 일어났을 때 지금 인공지능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거를 제3자가 창작자가 찾아내가지고 이게 침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처럼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이 침해가 되지 않았음을 반대로 인공지능 회사가 입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매저그 계약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음악계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이슈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자고 하면은 사실 표준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 국가에서 노력해 주실 부분들 충분히 계시고, 그 다음에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제도, 그러니까 현행 저작권법 54조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작권 매절 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용 내역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고 영상물이 나중에 이제 법제가 개선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음악이 그리고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부분이 정착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작권법의 107조에 이 부분이 사실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고 이거를 사실 준수해야 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 부과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유인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 창작자들에게 추후에 법이 개정이 됐을 때도 그리고 현행 법상으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